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한국 교육사 중에서 자, 근대 학교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수 학자들은 유경공원을 최초의 근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다양한 학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성균관대에 계신 뭐 역사학과 교수님은 성대가 최초의 가장 오래된 학교다, 뭐 최초의 대학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서울대에 계신 역사학과 선생님들은 서울대가 가장 오래된 학교다. 뭐 이화여대 교수 사학과 교수님은 이화여대가 좋다. 뭐 그런 주장도 하겠고, 또 뭐 개별적으로 자신의 어떤 견해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근대 학교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서구식 교육 이식설이 있으면 아까처럼 서양식 교육 과정이 들어오는 것을 근대 교육의 특징, 다수 견해는 아까 이렇게 서양식 교육 과정 플러스 법제화 두 가지를 근대 학교의 특징으로 다수 견해를 보게 됩니다. 소수 견해는 그냥 서양식 교육 과정만 가르치면 최초의 근대 학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입니다. 아까처럼 자, 뭐 배로원 신학교 같은 것은 법제화 없이 그냥 내용적으로 서양식 교육 과정만 가르치기만 하면 근대 학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 학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배로원 신학교설이나 배제학당설, 이화학당 두 번째니까 배제학당설 또는 뭐 배로원 신학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용적으로만 서양식 교육 과정만 이렇게 가르치면 근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제화도 되고 서양식 교육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근대 학교를 유경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구식 교육 이식설, 서구식 교육이 자 우리의 이식될 때 이때 근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화학당설, 배제학당설 뭐 이런 등등이 다 이 견해에 속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또 원산학사설, 원산학사 아까 1883년에 원산학사가 생기는데 이것도 원산학사에서 서양식 교육과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식민지 교육설, 식민지 1910년 한일납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근대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입니다. 이건 너무 황곡사관 사람들이고, 아까 유경공원설 이것도 근대식 교육 이식설의 계열에 속하는, 하면서 서양식 교육과정 내용을 가르치기만 하면 최초의 근대 학교다 그런 주장과 그에 반대되는 또 하나의 흐름들은 자생적 근대 교육설이다. 서양과 접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근대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사람들이 근대라는 의미인가? 기존의 어떤 전통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제도 변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바로 근대 교육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이제 서양식 교육 과정이 있고 기술, 과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내부에 뭔가 지금까지는 안 돼 새로운 변화를 하자. 이런 학교 교육에서 교육 과정을 바꾸자는 이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근대 학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깔려있는 힘, 변화의 힘, 이것이 바로 근대 학교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고 근대적으로 개혁하자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근대 학교다. 그래서 자, 자생적 근대 교육설, 이미 18세기에 근대 교육이 일어났다. 자생적으로 서구식 교육이 이식하기 이전에 우리 자생적으로 어떤 변화의 힘들이 나타났다. 단지 이제 변화의 힘이 있었는데 뭔가 새롭게 변화할 거 뭘로 변할까? 그런 와중에 서양식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걸로 바꿔보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당에서 이미 계량 서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세기에. 뭔가 서당을 천자문 이런 거 동봉서 이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보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계량 서당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장사하는 법도 가르쳐보고 물건 만드는 법도 가르치고 뭐 이런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보자는 이런 생각들이 계량 서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19세기에 1883년에 원산학사가 나옵니다. 원산서당이 원산학사로 해서 새로운 것을 천자문뿐만 아니라 뭐 외국어도 가르치고, 자, 외국법도 가르치고, 지도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산학사가, 자,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이미 수당이 개량되기 시작하는데, 대표자, 이런 수당의 개량화, 변화, 이것이 이미 근대교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실학사상에서도 실학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아까 성리학을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그래서 수당의 교육 과정을
계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량수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근대식 교육의 시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수당을 계량하자는 사상. 그래서 계량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최초의 근대의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뭐 원산학사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원산학사는 1895년에 소학교령이 반포됩니다. 전국의 초등교육 소학교는 이런 일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 법령이 정해집니다. 그에 따라 원산학사 교육과정이 소학교령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원산소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원산학사가 무술도 가르치고 문무일치교육이었어. 지난번에 문무일치교육이 뭐가 있었다고? 원산학사 이외에도 경당, 화랑도, 국자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술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소학교령이 반포되면서 소학교에서는 무술교육 이런 거 없고 그냥 교과서 이런 지식교육 이런 것을 가르친다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교육 빼게 됩니다. 빼고 그 다음에 그전까지는 초등교육부만 읽고 서기 세임하고 초등교육부만 중등교육, 중등반, 초등반, 중등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학교령에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소학교에는 초등교육과정이고 이런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법령이 딱 정해지면서 원산학사에서 중등과정 뺍니다. 빼고 초등과정만 남기고 원산소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이라는 것은 어떤 전국의 학교를 통일화시키면 통일화 법에 맞춰서 그래서 아까 법제화, 체계화 그래서 전국의 학교들이 똑같이 이렇게 체계화되고 연결됩니다. 그런 것들이 근대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산학사는 원산에 있는 어떤 민족 성각자들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런 것들은 서양의 선교사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산학사는 우리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요. 민족 성각자. 그 중에 특히 또 유경공원은 우리가 만드는데 정부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간인이 만듭니다. 민족 성각자들이 만들고 거기다가 개화파들이 가세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만들었다.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의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는 우리의 자주적 설립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농학당 이렇게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은 선교사들의 어떤 교육 이념이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가르치면서 주로 이제 교육이나 의료 활동, 치료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교육 사상은 봉사 활동, 실용 교육, 실용이 다른 말로 의료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자. 그래서 성리학처럼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자. 그런 주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양식 교육과정의 특징, 뭔가 실용적 학풍입니다. 기술 같은 것. 그래서 실용학풍을 가르치는 게 근대학교의 특징이다. 유학이 아니라 실용학풍 가르치는 게 근대학교의 한마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용학풍의 대표적인 이제 서양식 교육과정 이런 것인데 실용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산소학교가 만들어진 이게 점점 발달되고 아까 1895년에 소학교령이 반포됩니다. 그래서 소학교령에 따라 원산학사가 원산소학교로 이렇게 교육과정도 바뀌고 교육과정이 초등, 중등 있다가 중등이 없어지고 문해, 무술 둘 있다가 무술 없어지고 초등과정에 문해과정만 합쳐서 소학교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원산소학교로. 그 계기가 된 것이 1895년에 소학교령입니다. 전국의 소학교는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법령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학교령에 따라 소학교는 전국에 이렇게 지역 공동체, 지역별로 이렇게 소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가 감독 책임이 군수의 지역 군별로 군수가 책임을 맡고 그다음에 학급 교육도 복식 교육 과정. 한 교실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같이 수업 듣게 합니다. 한마디로 복식학급입니다. 복식학급. 여기는 2학년 과정, 여기는 3학년 과정, 저기는 4학년 과정, 여기는 1학년 과정 이렇게 한 교실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같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 수업. 그래서 각각 이래서 너는 1학년 과정 가르치고 너는 2학년 과정 가르치고 너는 3학년 가르치고 이렇게 아이들 따로따로 같은 교실에 따로따로 수업합니다. 개별화 수업 형식을 취했고 그 다음에 이 수학교령은 국가가 만든 관립학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만든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 이렇게
관립, 공립, 사립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관립은 국립이는 국립. 여기에도 이제 고등과와 심상과, 심상과라는 심상이라는 뜻은 보통이네, 보통. 일본 말인데 심상이라는 뜻은 우리는 뜻을 하면 보통이네, 보통. 보통과. 그래서 보통과 고등과. 그것을 그 용어로 심상과, 고등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소학교 고등과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심상과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당에서 접장이 그러니까 학급에 좀 공부 오래 하고 나이 좀 많고 이런 아이들이 처음 오는 애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뗀 사람 이렇게 자 보통 교육과정 뗀 사람이 고등과 한 6개월 배우고 선생님 돼서 이 심상과 애들을 가르칩니다. 아무쪼록 고학에 이렇게 졸업하고 4학년, 3학년 이제 뭐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배우고 그다음 6개월 간단하게 더 배워서 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심상과 고등과가 나중에 자 따로 독립해서 사범학교로 만들어지긴 사범학교. 그래서 사범학교 관제라는 것은 법령입니다. 자 조선 시대에는 사목이란 절목 이런 이름으로 법령을 명칭을 지금 우리가 법령이라 하는데 이 법을 그 당시에는 사목, 절목 이렇게 불렀는데 개화기에 와서는 뭐 법령을 관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령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관제. 그래서 사범학교 관제, 초등학교 관제, 중학교 관제 이렇게 관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학제다. 그래서 교사 양성을 위해서 사범학교. 그래서 자 종로에 있는 교동 소학교 안에 자 따로 이렇게 교동 사범학교를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교동 소학교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이제 가르치고 3학년 졸업하면은 그다음 따로 어제 애들을 모아서 졸업생을 모아서 한 6개월 동안 자 애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 6개월 가르치고 그다음에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 고등과를 본격적으로 따로 이렇게 모아서 사범학교로 따로 분리해서 사범학교를 자 교동소학교 안에 한성 사범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범학교 관제 법령이 근거해서 한성 사범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소학교가 전국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니까 소학교를 가르칠 선생님이 또 애들 졸업한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또 사립학교도 만들어지고 아까 이렇게 원산 소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그래서 이 사립학교 국가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하는 법령이 초등 공립학교 규제. 각각 지방에 공립학교 만들면 중앙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향교에서 지난번 우리가 배울 때 향교에서 지방 재정에서 학교를 만들면 공립을 만들면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줬던 것처럼 개화계에도 이 각 지방 군수가 학교를 이렇게 만들면 중앙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해주는 그 법령 규정이 초등 공립학교 규제에서 자 국고 지원해준다. 자 시군에서 학교를 만들면 그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1896년에 초등 공립학교 규제라는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각 시도 군수 시군구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군별로 자 군수가 책임지고 그 지역의 학교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얘들이 또 이렇게 졸업하게 됩니다. 3학년, 4학년 이렇게 졸업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소학교가 6년제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런데 6년 졸업하니까 애들이 더 이상 또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만들기 위해서 중학교 관제가 만들어집니다. 중학교에 관련 법령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관제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최초의 중학교 한성중학교가 만듭니다. 한성중학교가 그것이 이제 경기중학교로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근대학교 서구식 교육 이식설 자 배지학당설 원산학사설
식민지 교육설, 유경공원설. 자, 자생적 근대 교육설. 자, 계량서당. 자, 실학사상 전통. 자, 그 다음에, 자, 원산학사. 자, 민족 성각자. 개화파. 지역주민. 자주적 설립. 자, 원산 소학교. 자, 이 1895년 소학교령. 자, 지역 공동체 중심. 자, 군수가 감독. 복식학급. 개별화 수업. 자, 개별화 수업. 자, 관립, 공립, 사립. 자, 고등과 심상과. 자, 사범학교 관제. 자, 교사 양성. 자, 이 1896년 초등 공립학교 규제. 자, 국고 지원. 자, 중학교 관제. 이렇게 소학교령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범학교 관제가 또 만들어지고, 개화기에 중학교 관제. 이렇게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범학교는 초등교육의 어떤 부속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사범학교, 사범대학이 고등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범학교는 초등교육으로 해서 초등교육의 어떤 부속적 기능. 그래서, 자, 학무하문에서도 초등교육과에서 이 사범학교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는 이 소학교의 어떤 부속적 기능이 사범학교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자, 근대 교육에서 이제 일제강점기의 교육이, 자, 1910년 한일 합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한국은 없어지고, 조선은 없어지고, 자, 일본으로 속하게 됩니다. 자, 1905년에 을사조약, 다른 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통감부가, 한국어의 통치를 감독하는 통감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해서, 자, 총독부가 만들어져서 완전히 이제 일본이, 자, 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했던 교육, 일제라는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제국주의라면서 이웃나라를 침범해서 점령하는 그런 주의가 제국주의인데, 자,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럽니다. 일제시대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교육인데, 일제시대 때 교육의 어떤, 자, 영향력이 지금 와서 또 남아있는데, 이 도구주의, 실용주의 교육. 자, 조선시대에는 교육은 자기 내면의 성찰, 자아실현, 이런 것을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되게 만드는 것. 교육받아서 교육받으면 인간되게 착하게 되고, 이런 목적으로 교육받는데, 일제시대 오면서 교육은 착하게 되는데 인간은 이런 게 전혀 없어집니다. 빠지게 됩니다. 실생활의 도움을 중심으로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생활 중심 교육. 왜냐하면은 학교 가면서 그런 거 인간되는 가르치지 않고 결국 일본 사람한테 복종 잘하고 친일파가 되는 것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 뭐가 옳은가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다가 보니까 교육이 본질적인 내용은 없어지고 실용교육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용교육, 도구주의 교육으로 자,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료주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상명하복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도덕 과목을 수신 과목, 우깨미라 해서 수신 과목, 수신인데 그걸 자, 도덕 과목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삽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이 관료주의 풍토.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명령, 복종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차렷, 경례 이렇게 해서 질서교육. 항상 군대식 교육으로 해서 이런 관료주의 영향. 그래서 우리 교육이 다른 나라 교육과 차이점, 이렇게 일본 교육, 한국 교육 이런 교육이 다른 나라 유럽이나 영미 교육에 비해서 이렇게 관료주의, 상명하복 관계 이렇게 해서 주입식 교육, 강제식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주의. 개인보다 전체 획일화된 일사불란한 움직임 이런 걸 좋아하는 이 전체주의 영향 이런 것들이 일제 교육의 전제입니다. 그다음 학력주의. 학력주의가 이게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 잔재. 학력을 학교 졸업장에서 학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 학력을 국가에 감독해서 그 학력을 졸업장을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일본이 만든 총독부가 만든 학교를 졸업장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 사람이 만든 학교는 졸업해도 졸업장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너희들은 뭐 배우는 어쩌면 그건 학교 졸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을 인정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만든 서울에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부산은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전주, 전남, 조선 이렇게 해서 총독부가 만드는 공립학교 여기만 졸업 인정하고 나머지 사립학교들은 일제시대는 학력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냥 졸업해도 졸업장을 인정 안 칩니다. 그래서 학력 중심의 사회. 그래서 그것이 남아서 학력 졸업장평, 학력주의. 자, 명문학교. 이렇게 뭐 서울대 졸업장,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다. 서울고등학교 출신이다. 경남고등학교, 뭐 또는 뭐 부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런 출신들 이렇게 전주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력주의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런 풍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우리 민족 의식 속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자,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아와서 한국에 와서 뻥치는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뭐 타진녀 같은 이런 게 생기고 외국에 가면 그냥 학위는 100불 주면 졸업장이래 프린스턴 졸업장 다 줍니다. 막 줍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에는 학위는 그냥 주든 말든 학교 자율적 관리이기 때문에 누가 줬든지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학위에 박사학위를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주행 아저씨 데리다가 박사학위 주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그 사람 정주행 뭐 프린스턴 대학에 다닌 적도 없고 뭐 하버드 대학 다닌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졸업장 준다 해서 불쑥 가서 학위 받아옵니다. 박사학위 뭐 정치학 경제학 박사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실력주의고 학력은 의미가 없으면 졸업장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졸업장 재미로 그냥 선물 주듯이 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들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졸업장이 중요하고 실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온 졸업장 우리한테는 그 실력을 포함한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자, 외국에 가서 가짜 학위가 막 마음대로 주고 옵니다. 그냥 돈만 주면 학교 안 다니도 그냥 돈만 좀 주니까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가짜지만 그 학교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나 이거 졸업장 줄 수 있으니까 학교 안 다녀도 졸업장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법제에서 의하면 그 가능한데 우리 법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그냥 학교도 신고만 하면 대학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실에 전화기 한 대 놓고 대학교 만들고 자기가 총장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졸업장 막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개별적으로 학원 할 때 뭐 그렇게 교육증 신고하면 학원이 되는데 그냥 학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외국 학제가 우리 학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뭐 우리 입장에 보면은 학교도 안 다니고 졸업장은 우리 입장에 보면 가짜 졸업장입니다. 학교 안 다니는 졸업장보다. 그쪽 법제에 의하면 가서 정식으로 거기서 받았으니까 그건 정식 졸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제에 의하면은 그냥 돈 주고 사든 그냥 돈 안 주고 사든 그냥 가서 내 졸업장 하나 줘 해서 주든 그래도 그쪽 법제에 의하면 미국 법제에 의하면 그 합법적인 졸업장입니다. 합법적 졸업장인데 우리 법제하면 학교를 다니고 졸업장을 받아 진짜 졸업장이에요. 학교 안 다니고 졸업장 받으면 가짜 졸업장. 우리 입장에는 가짜 졸업장인데 그쪽 법 제도보에 보면 진짜 줬으니까 진짜 졸업장입니다.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공부 배웠든 안 배웠든 뭐 프린스턴 대학에 안 다녀도 프린스턴 대학 졸업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그게 용납 안 되는데 그쪽 법제는 다 가능한 것이라서 어떤 법제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력주의가 일제시대 단죄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받았다면 그 많은 실력, 학력, 학교 다니는 경력으로 믿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학력주의, 전체주의, 관료주의, 도구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일제 잔재입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교육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 조선 민족, 한민족이 말살하고 일본 민족으로 동화시킵니다. 이런 정책이 이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 때 이미 하면서 청나라 만주족이 동화돼서 이미 만주족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피해가 조선족, 중국의 조선족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조선 자치족을 없앱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용어, 자치족. 지금까지는 조선인들이 따로 모여 살면서
조선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조선어를 못 가르치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용어, 조선족 자치제라는 명칭을 못 쓰게 됩니다. 이런 걸. 다음에 이제 티벳 같은데 계속 위구르족도 폭동이 일어납니다. 자, 조선족은 그냥 위야무야에서 자치적 없어지는데 티벳족이나 이런 데는 자치를 없애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독립운동하니까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위를 진압하고 위구르족이나 티벳족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동화되는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일제했던 민족 말살 정책에서 끝까지 이제 뭐 살아남아서 새로 독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황국 신민화. 일본 천황의 국가에 충성된 신하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황국 신민화. 그래서 여기서 줄여서 국민입니다. 국민. 그래서 국민학교입니다. 원래, 지금 초등학교 이전에 저 국민학교를 불렀습니다. 국민학교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국민학교를 미국 사람이 오면서 내셔널 스쿨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그냥 국민학교 사용하고 있었는데 1895년에 이거 원래 국민학교, 황국신민학교는 친일 잔재다 해서 국민학교를 다 없애고 초등학교를 바꾸게 됩니다. 이 국민학교 단어가 원래 의미가 황국신민학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일제시대 때 만든 의미라서 뭐 우리는 해방 후에 그냥 국민 내셔널 스쿨 의미로 다르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왔다가 이제 1995년에 초등학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교육은 황국신민화입니다. 교육은 천황의 국가에 충성된 신하를 만드는 그런 교육입니다. 황국신민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한글을 다 없애고 일본 역사, 일본 문화, 일본 말을 주입합니다. 다음 창씨개명. 성을 다 이름으로 바꿉니다. 창씨개명.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재 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가네모토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친일파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대부분 딴 사람들도 이렇게 이름을 일본식 이름 성을 다 바꿉니다. 대부분 김씨를 가네모토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꿉니다. 성도 바꾸고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본 말, 일본 역사, 일본 문화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선일체. 이거, 내는 내지인은 일본인이거든요. 김도한 그런 영화 붙으면 내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 사람은 내지인이라고 부르고, 일본 입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내지인이고, 선은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내지인과 조선인이 하나다.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선일체론.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일본을 백제를 뭐라 그러냐 쿠다라에서 큰 나라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외라에서 작은 나라고 백제는 큰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정벌했다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정벌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작은 놈이 큰 놈을 이겼다 이런 의미를. 그래서 백제를 큰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큰 나라. 그래서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와서 일본 천황에 그러니까 백제 내도인이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 일본 천황 일본을 나라를 세워서 일본에 이제 천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같은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지인과 조선인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선 일체론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서사, 이건 황국 신민의 서사입니다. 이 서사라서 맹세하는 말이에요. 맹세하는 말.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 70년대 영화 보면 여러분 때는 없었지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맨날 국기에 대한 맹세 하면서 선배 선생님 들어오면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께 차례 경례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는 이제 한국 신민에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선생님께 경례하고 차례 경례 수업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신민에서. 다음 신사참배 이런 거. 일본 신사가 있습니다. 일본 개국 신을 모시는 신사참배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디 있느냐? 서울에 지금 남산 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식물원 또 옮겨갔습니다. 안중근 의사 사는 그 건너편에 공터가 있는데 그게 그때는 식물원이고 식물원 이전에 일본 신사였습니다. 지금 남산에 이게 보통 영화 보면 가위바위보해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 원래 이제 그전까지는 국립도서관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재단 있는데 그 건물 옆에 공터에 있는데 거기가 일본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일과 15일에 학생들이 서울 아이들이 가서 참배하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국립묘지 참배하듯이 아이들이 매달 1일과 15일 날 가서 국립묘지 참배하듯이 가서 아이들을 묵념하고 옵니다. 보통 이렇게 신사참배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오에 오더라고 점심시간에 12시 되면은 땡 치면은 전부 다 동쪽 천왕을 향해서 마당이나 학교 운동장 마당, 교실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동쪽을 향해서 절합니다. 아랍 사람들 이렇게 라마단 하면서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절하듯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천황의 국가의 신화, 이게 조선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일본 사람 똑같이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군 지원, 너희들 일본 사람에게 이 일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 해서 조선 사람들을 다 전쟁의 징용을 끌고 나갑니다. 그게 육군 지원령입니다. 그래서 죽은 육군 지원 징용 가는데 그중에 여자들은 가서 이렇게 위안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총으로, 그 다음에 또 가마가지 특공대에서 비행기 타고 그냥 가서 같이 폭격합니다. 비행기를 끌고 그냥 가서, 아니면 폭탄을 알고 그냥 미군 배에 가서 그냥 자폭하는 것입니다. 자폭. 이런 지원령. 그래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자폭하자 이렇게. 그래서 조선 사람들 동원해서 폭탄을 안고 비행기나 배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폭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너희들은 우리는 너희들도 같이 일본 사람이면 같이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우미나 정책입니다. 우미나. 똑똑한 거 가르치지 않고 무식하게 만듭니다. 최소한 말귀만 알아듣고 더 이상 똑똑해지는 안 된다는 게 우미나 정책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기초교육만 가르치고 중등이나 고등교육, 대학교육 이런 것을 안 가르치고, 특히 이렇게 대학교육 어려운 것, 고등학문은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하지 않고 가능하면 교육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 중심이고 초보 기술 중심입니다. 이 복선제학제는 이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들은 4년제로 해서 졸업시킵니다. 4년만 가르치고 3년이나 4년에 졸업시키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소학교는 6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라고 1906년에 보통학교령을 만듭니다. 보통학교. 그래서 조선인의 보통학교는 3년제, 이렇게 3년, 올해에서 4년, 3년에 4년만 다 졸업하고,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로 해서 이건 6년제. 그래서 소학교 나와야 제대로 졸업장 인정해주고,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 3년, 4년은 이렇게 졸업장도 인정 안 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말귀만 알아듣고, 일본말 이렇게 세금 고지서 내면 제대로 읽고 세금 낼 정도만 가르치면 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지는, 교육국운동회에서 만들어지는 사립학교를 탄압합니다. 탄압하는 것이 사립학교령입니다. 1911년에는 성균관도 없애고, 그 다음에 13년에는 사설 강습소 규칙을 해서 야학 같은 걸, 노동야학을 다 없앱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문자 보고 번아웃 운동, 이런 것들이 다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가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일단 스당으로 가면 스당에서 애들 가르치는 스당에 또 탄압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우리 고등교육을 해야 되겠다.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 우리끼리 어떤 우리 조선인들이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민간인의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운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 이화대학. 사실 처음에 이제 숭실대학에서 숭실대학 이전까지는 숭실학교 대학부가 먼저 용칭을 처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화학당 대학부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부가 숭실대학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당시 보성 전문, 연희 전문이 있는데 숭실대학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운동인데 총독부에서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경성제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밀립대학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하려는 것은 과학이나 기술,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걸 고등기술을 가르치려 하는데 경성제국은 일본어, 그 다음에 법률 하니까 일본 친일파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성제국 문과대에서 국어학과, 국어학과, 국문과가 뭔가 일본말을 가르칩니다. 난 그렇게 국문과. 그래서 국문과가 일본어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일본어학과가 없습니다. 그 국문과가 일본어학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만 그 당시 이제 국문과가 일본말을 가르치는 말이 국문과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과 사람들이 이제 이름만 받쳐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냥 국문과니까 따로 일본어과를 안 두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인문대학이나 법대 이런 걸 해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이 경성제국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의 어떤 교육을 억압하는 것이 일제시대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이걸 반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립대학운동도 나오고 다음에 사물운동 계기를 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는 교육 사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동중심 교육관을 주장합니다. 소파 방정환이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일제시대 때 일본식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아동을 교육하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1운동의 흐름들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고 임시정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그래서 삼권주의, 교육의 평등, 경제의 평등, 고난의 평등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교육에 대해서 평등한 교육을 임시정부의 3대 강령 중에 하나로 삼았다는 거 이거였습니다. 따라서요. 일제강점기의 교육, 도구주의, 실용주의, 관료주의, 전체주의, 학력주의, 민족 말살정책, 황국시민화, 한글 폐지, 일본문화주의, 창시개명, 내선일체, 황국신민의 서사, 신사참배, 육군지원령, 우민화 정책, 복선제, 의무교육 폐지, 초등교육 중심, 초보기술 중심. 이렇게 시험에서 일제교육의 특징을 시험에 잘 묻게 됩니다. 일제시대 교육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특징 중 잘못된 것은 일제교육에 대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교육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련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국시민화 정책이 어떤 거 있는가, 그 다음에 특징이 어떤가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1906년 보통학교령, 1908년 사립학교령, 1920년대 밀립대학운동, 그 다음에 이제 1941년에 아까 이렇게 처음에 보통학교, 소학교를 만들어서 조선인은 보통학교, 일본인은 소학교 다녔는데 이 3.1운동 계기로 평등하게 똑같이 교육해달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대 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바뀝니다. 일본인 학교는 그냥 소학교 그대로 두고 보통학교를 소학교 비스무리하게 해서 비슷하게 심상소학교, 심상이라는 말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상소학교 이래서 소학교 일종이 돼서 심상소학교 바뀝니다. 그래도 계속 이제
차등가 있다 이렇게 수학적 심상수학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냥 통합해서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수학교를 국민학교. 그래서 심상수학교야 수학교를 바꿔서 국민학교. 아까 국민의 뜻이 황국시민학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국민학교가 1995년에 자, 이렇게 친일 잔재라고 해서 소학교로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제 강점기 교육의 특징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 보통학교령 사립학교 이런 것들은 다 한국의 교육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 한마디로 이렇게 일제시대 교육의 특징은 한국적 교육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는 억압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개화기에부터 시작해서 실학시대 때 우리 교육이 좀 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그것이 개화기에 활성화됐다가 일제시대 다시 꼬그라져서 억압됐다가 해방 후에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흐름들을 시험에 자주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교육 사상가가 근대교육 사상가 대표인은 최한기라 그렇습니다. 자, 조선시대 조선시대 전기의 성리학 시대에 율곡의 사상이 후계 실학 사상으로 발전되고 실학 사상이 개화 사상으로 발전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최한기, 그 다음에 조금 나오는 사람은 안창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가끔 거의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원반, 심화반 가서 또 자세히 배우면서 하고 핵심적인 사람은 최한기입니다. 최한기는 실학 사상가니까 주기론입니다. 기를 강조합니다. 기가 바로 본체다, 우주의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주기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의 움직임을 운하기다, 운하. 기가 이 세상 현상은 기가 변해서 기가 움직여서 일어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운화기. 기가 움직여서 운동해서 이루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을 강조합니다. 그 기가 움직이는 현상을 유행질이라고 합니다. 유행질이. 그 기가 움직이는 현상을 인간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추측질이다. 추측. 인간이 사유하게 되는 추측질이다. 이렇게. 결국 세상의 우주의 흐름들 안에 그 원리를 인간이 알게 되는데 인간이 알게 되는 공통했던 흐름들. 그 속에 흐름들인데 그 흐름들이 인간이 인식한 것이 바로 추측질이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다. 이렇게 이. 성리학에 말하는 이. 비가역성 원리에서 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이 이제 머리에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인간이 추측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유에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주리론이고 이쪽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주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개라 보면서 이원론이고 하나라도 이론론입니다. 결국 아까 기 속에 이가 들어있다. 거기 들어있는 이가 뭔가 유행질이다. 유행. 이 중에 유행의 질이 흐름, 변화되는 이 유행질이고 변화의 원칙입니다. 변화의 원칙, 변화의 공식, 변화 공식.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이게 이가는데 그 속에 변화의 원칙 중에 불변하는 것을 인간은 추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가 있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 안에 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들어있는 이하는 이를 유행질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별개로 존재하는 이를 추측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리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주기론에서 설명하는 것을 절충하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기 속에 유행질이 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이론론적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별개라는 이원론적 입장.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있는데 이 별개의 이는 추측질이고 그래서 기 속에 들은 이는 유행질이다. 그래서 둘 다 이다 이렇게.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측면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측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리론과 주기론 다른 말로 이원론과 이론론을 같이 설명한 한마디로 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추측지리와 유행지리가 있다. 그래서 기의 현상 흐름은 기라는 것은 자연현상 가연현상의 어떤 움직이는 객관적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럼 객관적 어떤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인간이 사유해낸 것이 추리해내는 것이
추측질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리학자들은 주로 이걸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기는 이는 이런 것이고 그 이는 기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체는 기를 강조하는 주기론이다 이렇게 주기론. 그 기가 바로 기가 모든 현상을 움직입니다. 본체 우주의 본체는 바로 기다 기 운화기다 기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그 기를 운화기라는 기의 움직임으로 된 현상이다. 그래서 운화기 이렇게. 그래서 주기론 입장 기를 강조하는 주기론. 자 따라서 최한기 우주의 본체 운화기 자 유행지리 추측지리 하면 추측의 이의 추측 이와 유행의 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객관적 자연법칙 자 주관적 사유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론, 주리론을 같이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안창호는 또 힘의 사상 어떤 기를 바라 기의 움직임 현상을 강조하니까 이게 더 발달해서 힘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힘을 기르자 눈에 보이는 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인격의 힘이 정신의 힘으로 나타난다. 그걸 기르기 위해서 충의, 용감, 무실, 역행 이런 정신의 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힘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은 결국 정신의 힘이 나오는 게 정신을 표현을 통해서 외부의 힘을 길러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창호의 4대 정신이 충의, 용감, 무실, 역행 정신입니다. 따라서 이제 안창호 힘의 사상 자 인격의 힘 정신의 힘 충의, 용감, 무실, 역행 충의, 용감, 무실, 역행 이런 사상을 한번 정신의 변화 정신의 힘을 통해서 자, 외부적 힘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다음 이제 현대 교육인데 현대 교육 자 해방 후 이제 1945년 해방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이때 해방 후의 교육을 현대 교육이다 이렇게 현대 교육합니다. 현대 교육이고 자 이때 해방 후의 교육을 새로운 교육이다. 일제 시대 때 했던 친일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신교육이 합니다. 다른 말로 뭐 친미 교육인 친미. 자 미군 정책 미군 들어오니까 미군의 아부는 친미 교육인데 이걸 뭐 친미 교육이라 안 그러고 신교육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친미파 이렇게 자기네들은 친미파를 안 그럽니다. 그냥 자기 교육을 신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 진보주의 교육과정 도입해서 새로운 교육을 하자는 것이 신교육 운동입니다. 신교육. 그래서 해방 후의 교육을 신교육 속에 들어있는 교육 사상이 민주주의 교육과 진보주의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1945년 해방됩니다. 8월 15일 해방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를 미군정기라 그럽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제 의무교육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일제시대 딱 없어졌던 의무교육을 다시 만들면서 6년제로. 그전에 일제시대는 소학교는 6년제고 보통 학교는 3년제 또는 4년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다시 이제 의무교육해서 모든 국민이 6년제로 다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6년제. 다음 단선제. 일본 사람들은 소학교, 보통학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소학교, 조선 사람들은 보통학교 이렇게 복선제 두 가지 학교를 만들었는데 통일합니다. 통일해서 단선제.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이 소학교, 자, 이 보통학교 구분 없이 다 국민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다음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게 되고 그 전까지 3학기제, 미국처럼 3학기제에서 이제 자, 또는 일제시대 3학기인데 2학기로 바뀌고 또
뭐 4월 학제를 3월 학제로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하면 이때는 이제 학기제를 2학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주의 교육관에 의해서 생활 중심 교육관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해방 후의 교육, 현대 교육, 신교육 운동, 민주주의 사상, 진보주의 사상, 미군정기 교육, 자, 의무교육, 단선제, 홍익인간, 자, 2학기제, 자, 생활중심 교육, 자, 이런 것들이 군정기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교육 과정이 일본식 교육을 버리고 미국식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교사들이, 친일파 교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교육받고 친민파 교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미군 정책에 와서 이제 사람 많고 교육 한번 하고, 그때는 이제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 교사들을, 자, 친일파 교사로 만듭니다. 그 당시 갑자기 이제 일본 사람 친일파 교사를 다 가버립니다. 학교 교사가 선생님이 없으니까, 누가 교사합니까? 그냥 학교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똥 푸는 사람, 이렇게, 사람 선생님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일본 사람 교사를 다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소사라 불렀습니다. 소사 학교. 지금은 소사 학교는 이제, 지금 학교 직원들 청소도 하고 경비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 청소할 게 없습니다. 그냥 흙땅이니까. 그냥 이제 뭐 화장실 이렇게 푸세식 푸는 게 학교 직원이 할 일입니다. 딴 거 할 일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믿고 이제 요즘 말은 급사를 이렇게 해서 뭐 소사 이렇게 행정 직원을 급사라 그러고, 그냥 잡무 노무를 하는 사람을 소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사나 소사 이런 사람들이 다 교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 교사를 다 가버리니까 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어깨너머로 뭐 스단계 3년을 풍을 넘는다고 옆에서 듣고 배운 거 있으니까 그냥 와서 이제 선생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판사, 일본식 판사 다 가고 나니까 판사 없습니다. 그냥 그 법원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 잡무 보는 사람이 그냥 다 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해서 판사하는데, 그래서 뭐 그 당시 이렇게 한나라당 이회창 이렇게 아버지도 뭐 그런 케이스에 다 판사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뭐 일본 사람 가고 없으니까 일본 사람 살던 집에 아무나 가서 그냥 차지하면 자기 것이 되고, 예를 들어 뭐 해방 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뭐 김대중 같은 분은 일본 선박회사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본 선박회사 근무했는데 일본 사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선박이 그냥 자기 거서 급사 사원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자기 거 됩니다. 자기가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목포 상고 나와서 일본인 선박에서 취직했는데 그 일본인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 그 당시 또 논밭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밭 다 있다가 일본 사람들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무나 가서 뭐 잡으면 자기 거 됩니다. 뭐 그 당시 이제 해방 후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뭐 사범대 2년제에서 졸업한 사람 채워지고 해서 이제 정식 교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해방 후에 교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1급 교사, 2급 교사, 그 다음 준교사라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몇 달 동안 이제 연수받고 교사 되는 준교사도 있고, 지금 대부분 이제 2급 정교사, 2급 교사부터 나오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준교사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연수받고 교사 되는. 막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담 교사가 없으면 상담 연수 몇 달 받고 그냥 교사 자격증 주고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급식 교사 없으면 갑자기 연수 받고 급식 교사 만들어지고, 특수 교사 없으면 간단히 교육해서 그냥 특수 교사. 어떤 정식 교사가 발령할까지는 그 전까지 이렇게 뭐 준교사 같은 거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그런 준교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뭐 초기에는 그냥 아무나 와서 교육하고, 그 후에는 조금 더 몇 달 동안 뭐 몇 주간 교육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교육받고 교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사가 채용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이제 뭔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방 후에 정부가 1948년 정부가 만들어지고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1949년에 교육법을 만들게 됩니다. 교육법.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자. 자, 조선시대에는 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경국대전에 있어요. 경국대전에 의해서 하위 법령으로 이제 자, 교육이 운영되고, 개화기에는 홍범이 있고 홍범 만들어집니다. 하위 법령으로 유경공원, 설학절목, 소학교, 관자의 개별적인 법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장 최고의 법령은 조선시대는 경국대전.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개화기에는 홍범. 해방 후에 이제 헌법이 헌법 아래 교육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법. 교육법 아래 이제 초중등 교육법 만들어지고, 그 후에 고등교육법 만들어지고, 그 후에 평생교육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만들어지고, 등등 이런 기본적 법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법이 1949년에 만들어졌다. 그 정도 49년. 요거는 숫자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교육자치, 50년대는 이제 교육자치제가 해방 전에는 모든 교육은 총독부의 중앙집권식 방식입니다. 전체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50년 오면서 각 지방별로 교육자치. 사실 교육자치는 이제 미국식 방식인데, 미국은 원래 교육자치를 아까처럼 아무나 이렇게 학교에서 졸업장 줄 수 있고 학교를 만들 수 있고 그냥 국가에서 감독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일제시대 때 학력제 모든 교육을 국가에 감독해, 국가에 학생들도 국가에 보고하고, 졸업장 누가 줬는지 국가에 보고하고, 국가에 관리하고, 국가에 공교육 같은 그런 체제인데, 지방자치 체제. 그래서 미국식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약간 도입해서 이제 이 시군 단위로 지방자치를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또는 교육장 이런 걸 자직을 하는 것이 뽑는 것이 이 자치제도인데, 초기에는 이제 시군구 단위로 하니까 시군구 어떤 교육청에 교육장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이제 60년대 되면서 없어졌다가 90년대 오면서 다시 교육자치가 생기면서 시군구 단위로 교육자치가 생기면서 교육감을 따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뽑고,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관리하다가 따로 이렇게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따로 뽑는 것이 이제 교육자치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가 50년대 시작됩니다. 50년대. 그래서 60년대 없었다 90년대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50년대 자치는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단위고, 90년대 다시 생겼을 때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광역시도 단위의 교육감을 자치적으로 뽑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인천 교육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년대 대학을 점점 확충하게 돼요. 4.19 혁명, 이 생긴 이유가 50년대 대학이 엄청 많아집니다.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학생들이 많아서 그 힘이 축적돼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대 대학이 늘어납니다. 60년대 중학교 무시험. 중학교 이제 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오면서 60년대 중학교 무시험이 됩니다. 그것이 점점 발달하는데, 4.19 혁명에서 대학생이 많아지니까 정권을 장악하는 힘드니까 박정희 정권의 3공화국에서는 이 대학을 가능하면 억제합니다. 축소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특징은 중학교 무시험, 50년대 특징은 교육자치, 40년대 특징은 교육법, 군정기에는 의무교육, 단순제, 홍익인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 70년대에는 것은 고교 평준화, 70년대는 고교 평준화 됩니다. 그래서 뺑뺑이 하면서 고등학교가 이제 뺑뺑이 됩니다. 다음 이때 새마을 운동이 나타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전교육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발전교육론. 교육은 사회발전,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발전,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 아까 교육은 인간이 되는 것,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위기자, 내재적 목적설, 본질설인데, 그렇지 않고 교육은 이런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수단적 기능설. 한마디로 기능설입니다. 수단설. 외제설인데, 이걸 조선시대는 위인자학이 아닌 위인자.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기 위한 위인자학.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발전교육론, 발전교육. 수단설, 외제설의
자, 하나가 발전 교육. 교육은 경제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사공학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육, 심리학적 이론은 이제 행동주의가 유행하면 행동주의. 무조건 이렇게 몸으로 때우면 된다. 이렇게 야간 자서 많이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까지 연교시에서. 그래서 행동, 단순 반복해서 계속하는 반복 훈련, 행동주의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빨간 펜처럼 이렇게 계속 문제 풀게 하는 거, 이게 단순 반복은 다 행동주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오면은 이 행동주의가 유행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인지주의로 바뀌는데 아직 여전히 이제 행동주의 원리에 만들어진 교육 이론들이나 뭐 교육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행동주의, 발전 교육론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80년 되면서 의무 교육이 확대됩니다. 6년에서 9년으로.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그래서 84년에 시작돼서 이게 2005년까지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84년은 시골 산골짜기에 산간벽지, 읍면 이런 데서 하다. 그 다음에, 자, 뭐, 시군 단위로. 그 다음에 중소도시. 그 다음에 대도시. 그 다음 광역시, 특별시까지 다 된 것은 2005년입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의무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다시 또 80년대, 자, 본고사 없어지고 수능시험으로 바뀌면서 대학이 점점 팽창됩니다. 80년대 학력고사, 90년대 수능 거치면서 계속 이렇게 대학이 팽창됩니다. 이런 대학이 지금 350개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50년 늘어났다가 60년대 줄어났다가 70년대, 80년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40년대 교육법, 50년대 교육자치, 60년대 중학교 무시험, 70년대 고교 평준화, 80년대 의무교육 확대. 각각 이렇게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면 이렇게 뭐 다음 근대 교육, 현대 교육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때는 시대적 연결, 앞뒤 선언을 묻는 다음 중 시대적 연결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육사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서양 교육사 할게요.